처음 인사드리오납니다, 어머님. 보토 살기가 아니구나. 정승댁으로 시집온 구미호. 인간의 모습을 한 구미호가 신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혼례식을 앞두고 구미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구미호는 그 어떤 산짐승보다 두려운 살기를 느꼈습니다. 구미호 며느리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황금박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도 조심하세요. 조선 선조 연간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피를 나눈 형제도 당이 다르면 원수가 되던 시절, 조정의 공기는 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팽팽했지요. 그 한복판에 영의정 최익준이 있었습니다. 나이 예순을 바라보는 노회한 정치가 50년 벼슬길에서 살아남은 사람, 죽인 자도 있고 살린 자도 있고 모른 척 외면한 자는 더 많은 가문은 번성했습니다. 한양 서촌 가장 깊은 골목에 기와집 15채, 하인이 30명, 마당에 우물 2개. 그러나 후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그뿐이었습니다. 딸은 멀리 시집 보냈고 아들은 23인데 과거를 번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최익준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죄업이었어요. 50년 벼슬길에서 쌓인 것들, 누명을 씌운 일, 뇌물을 받은 일, 알면서 모른 척한 일, 그 죄업이 자식에게 내려오는 거라는 걸 정승 자리에 앉아서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방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앞에 눈이 불꽃 같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최익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분이 염라대왕이구나. 최익준, 목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가문의 죄업이 하늘을 찌른다. 최익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죄를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 쌓아온 죄였으니까요. 멸문을 면하고 싶으냐? 원하옵니다. 그렇다면 들어라. 염라대왕이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산 끝자락, 검은 감나무 아래 사는 처녀가 있다. 그 처녀를 내 며느리로 들여라. 그러면 최씨 가문은 300년을 더 이어갈 것이다. 그 처녀가 어떤 처녀이온지, 어떤 처녀인지는 묻지 마라. 묻지 말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걸 최익준은 꿈에서 깨어나서야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새벽이었습니다. 최익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준혁, 23. 얼굴은 고왔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심성은 착했지만 기백이 없고 어머니 치맛바람 아래서 자라 세상 물정은 더욱 몰랐지요. 이 아이에게 어떤 처녀를 보내는 것인가. 그래도 염라대왕의 말이었습니다. 최익준은 이틀 뒤 아무도 모르게 북한산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산 끝자락. 한양에서 반 시즌쯤 걸으면 나오는 깊은 산골. 사람이 살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풀도 남달리 우거지고 새소리도 이상하게 많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어쩐지 이 안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검었어요. 일반 감나무는 줄기가 회갈색이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먹물을 들인 것처럼 새카맸습니다. 그 아래 처녀가 앉아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최익준이 가까이 다가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익준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고요했어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고요하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바라고 두려워하고 숨기지요. 그런데 이 처녀의 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었어요. 호수처럼, 아니, 호수보다 더 깊은 무언가처럼. 아, 최익준은 직감했습니다. 이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가을 물소리 같았습니다. 나를 기다렸느냐?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셨을 테니까요. 최익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고 묻는다. 알고 물으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지요. 처녀가 감깎던 손을 멈추고 최익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99년을 산 구미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검은 감나무를 흔들었어요. 잎사귀들이 흔들릴 때마다 나무가 낮게 웅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겁나지 않으시오? 무섭소? 최익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녀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셨군요. 염라대왕의 말을 거스를 만큼 배짱이 크지는 않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다시 감을 깎기 시작했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감 껍질이 한 번에 이어져 실처럼 내려왔어요. 끊기지 않고 조금도. 사람의 손재주로는 어림없는 솜씨였지요. 저도 거스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혼인을 하겠다는 말이요. 최 씨 가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처녀가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말해보시오. 제가 무엇인지 절대로 시어머니께는 알리지 마십시오. 최익준은 그 말의 뜻을 한참 후에야 이해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하였습니다. 검은 감나무 아래서 태어나 99년을 살아온 구미호. 9개의 꼬리는 항상 흰 치마 안에 감추고 있었지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100년을 채우고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하는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나중에 가서야 세상이 알게 됩니다. 산에서 혼자 지낸 99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면 숨었습니다. 나무꾼이 가까이 오면 멀리 물러났어요. 충동이 올라올 때면 검은 감나무를 꼭 붙들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마치 같이 참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99년을 버텼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최 씨 가문에선 영의정이 갑자기 데려온 처녀라며 뒷말이 많았지요.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쓸데없는 북한산 산골 처녀. 그래도 영의정의 명인이 감히 반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눈에 서슬이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분의 흔적이 있었어요. 하인들은 그분 발소리만 들어도 자세를 바로잡았고 부엌 안악들은 그분 눈치를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이 집을 40년 넘게 지배해온 사람이었어요. 혼례날 월하가 족두리를 쓰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박수도 안 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월하는 생각했어요. 아, 9개 꼬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집에 있구나. 혼례 첫날 밤 남편 최준혁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이 자꾸 아래를 향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아닙니다. 어머니가 좀 엄하시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준혁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가가 없으시다 들었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 불편하시겠소. 월아가 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은 사람이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된다. 월아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간을 먹지 않고 100년을 채우는 방법. 그 답이 이 사람 곁에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아직 달도 지지 않은 시각. 며느리.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이 새벽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어머니. 아궁이에 불 넣어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아궁이에 불을 넣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쌀을 씻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마련하고 상을 차리고 어른들 상을 먼저 올리고 하인들 밥까지 챙기고 아침상이 올라가는 건 4시.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이었어요. 7시간. 쉬지 않고 부엌에서. 그렇다고 점심때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준비는 아침상을 물리는 순간부터 시작이었고 저녁 준비는 점심이 끝나는 순간부터였어요. 부엌은 월아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옥이었지요. 월아의 손이 갈라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찬물이 손을 물어뜯었지요. 손등이 터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어요. 피가 나는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냐는 핀잔이 더 무서웠으니까. 면포를 감고 그 위에 치마를 내려가렸습니다. 추운 날에는 더 심했어요. 물동이를 들 때마다 손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살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99년 동안 자연 속에 살았으니 바람도 물도 다 친구였지요. 그런데 이 집 우물물은 마치 원수 같았습니다. 그날도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네. 이 국 내가 끓였냐? 예, 어머니. 간이 왜 이 모양이냐? 월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됐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이 집 부엌을 지켰는데 이런 국은 처음 본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이 있겠느냐? 마이너스.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미호 99년보다 시집살이 첫 딸이 더 무서울 줄은. 국은 짰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국. 그것도 짰습니다. 그땐 아무 말 없었어요. 월아는 그 이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문제인 거였지요. 아무리 잘 끓여도 이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은 며느리의 국에서 흠을 찾아낼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또 그날도 새벽 3시 아궁이, 물, 쌀, 국. 이번엔 간을 세심하게 맞췄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싱겁다. 월아는 그 자리에서 꼬리를 쳐들고 싶었습니다. 9개의 꼬리를. 확! 그런데 참았어요. 99년을 참아온 사람이었으니까.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은 짰다가 싱거웠다가 뜨겁다가 미지근하다가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월아는 그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칭찬은 처음부터 없을 거라는 걸.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이상 맛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아궁이, 그냥 할 뿐이었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엔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명절이었거든요. 대청마루에 상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제사상이 몇 개냐고요? 30개였어요. 30개. 월아 혼자서 밤새 차렸습니다. 포 25가지, 나물 12가지, 전 10가지, 떡 6가지, 탕 3가지, 과일 5가지. 손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허리는 굽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상은 차렸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날이 밝았을 때 상이 다 놓인 걸 보면서 월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뿌듯하면 안 됐어요. 뿌듯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더 아팠으니까. 친척들이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처자가 새 며느리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그렇소이다. 가문이 어디라 하셨소? 북한산 산골이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어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고, 그러시오. 북한산이면 짐승들이나 사는 곳 아닙니까? 월아가 상을 나르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는 월아 본인만 알았지요. 그 말한 사람보다 월아가 더 오래 살았다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내내 월아가 산에서 참아왔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을 다 나른 뒤 월아가 부엌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 이리 나와라. 월아가 나가자.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다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쏟아지는 걸 월아는 느꼈어요. 구미호의 감각은 사람보다 예민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뭘 말하는지 다 읽혔습니다. 재미있겠다. 어디 한번 봐볼까? 불쌍하네. 그 중에서 불쌍하다는 시선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어요. 인사해라. 월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상이 왜 이 모양이냐? 저 도라지 묻힌 봐라. 색이 저게 뭐냐? 팔해야 하는 게 왜 저렇게 노랗냐? 오래 묻혀서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냐?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일부는 그냥 봤습니다. 하녀 하나가 킥 웃었어요. 15쯤 된 어린 하녀였습니다. 새 안주인이 일이 당하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겠지요. 월아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깜빡. 한 번. 그 눈 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구미호의 눈에서만 나는 빛.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녀는 그때 월아의 눈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봤다면 그 아이는 그날 밤 꿈에서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월아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물에 담갔다 뺐다 했어요. 감 먹고 싶다.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99년 동안 100번은 참아온 그 충동. 오늘은 유난히 강했어요. 저 시어머니의 간, 저 친척들의 간, 자신을 비웃던 하녀의 간, 전부.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준혁이었어요. 여기 있었소? 네. 춥지 않소? 괜찮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봄바람이 우물 위로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많이 나무라셨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텐데.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잘 못해드리는 것 같소.
미안하오. 월아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월아에게는 제일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아는 충동을 참았습니다. 99번째. 그 뒤로도 그랬습니다. 하녀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야단 맞아도 눈물 하나 안 흘리더라.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봐. 북한산 산골에서 와서 그렇지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겠어. 하녀들은 월아가 들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구미호의 귀는 사람의 2배는 먹었거든요. 10칸 밖에서 하는 말도 월아에겐 곁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만 다 들리니까 다 들려서 다 알았습니다. 그날도 또 그날도 또 그날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최준혁이 과거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밥상을 물리면서 말했습니다. 부덕한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더니 아들 복까지 달아났구나.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월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긁힐 것 같았으니까. 그날 밤 준혁이 방에 들어왔을 때 미안하오. 준혁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어머니가 당신 탓을 했소. 내 실력이 모자란 것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년엔 꼭 붙을 테니 기다려 주시오. 월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또 떨어졌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 그렇지. 아침마다 뭘 하는 거냐? 월아는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붙기를 부엌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산신령에게, 구미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신에게 빌었어요. 그런데 안 됐지요.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혁의 글솜씨가 아직 덜 익어서였습니다. 그걸 월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서방님 실력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시험장에도 가지 못했어요. 준혁이 병이 났거든요. 열이 높았습니다. 사흘째 눈을 뜨지 못했어요. 월아가 사흘밤을 지새워 간호했습니다. 찬 수건을 이마에 얹고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마지막 날 밤 준혁의 열이 내리지 않았을 때 월아는 조용히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꼬리가 한 개 살짝 흔들렸어요. 그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구미호의 온기는 인간의 것보다 깊었어요. 뼛속까지 녹이는 따뜻함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잘 못 챙겨서 병이 난 거지. 월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울에 손이 트는 게 당연해졌어요. 봄에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해졌습니다. 여름에도 부엌에서 열기에 쩌는 게, 가을에 그 고생을 또 시작해야 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다 당연해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어요. 사람을 짓누르는 건 큰 일격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당연해지는 것들이에요. 월아는 그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99년을 산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지쳐본 적이 없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영의정 최익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월아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섰을 때 마음속 한 구석이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월아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참아왔는지. 아무도. 그날 밤 산소 옆에 혼자 앉았습니다. 달이 높이 떴어요. 월아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99년을 저 달을 보며 살았어요. 또 10년이면 109년.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힘들었어요. 산에서 혼자 살던 시절이 덜 힘들었습니다. 사람 사이가 이렇게 힘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미호 99년보다 시집살이 5년이 더 무서울 줄은. 7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릎 꿇렸어요. 이유는 별게 아니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방 청소가 덜 됐다는 거였지요. 객방 구석에 먼지가 한 줌. 그게 다였습니다. 무릎 꿇어라. 월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청소를 이리 하면 어디서 사는 거냐? 산에서 살 때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냐? 산. 그 말에 월아의 눈이 또 깜빡였어요. 깜빡. 황금빛이 스쳤습니다. 꼬리가 꿈틀했어요. 9개 전부 치마 안에서 9개가 전부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7년째 참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 방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월아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나도 알고 있소. 준혁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오. 월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게 무슨 소용이요. 지키지를 못하면. 준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 오? 월아가 잠시 대답을 안 했어요. 눈물이 없나 봅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눈이 울고 싶어 하는 거 나는 다 봤소. 그날 밤 월아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구미호가 우는 건 드문 일이에요. 눈물 한 방울에 100년 묵은 기운이 담기거든요. 그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을 때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었다가 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꽃이었어요. 준혁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말을 할 때는 그나마 어디서 화가 날지 예측이 됐거든요. 침묵은 예측이 안 됐습니다. 준혁도 방에 틀어박혔어요. 며칠째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월아가 상을 들고 들어가면 한두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놓았어요. 어느 날 월아가 상을 들고 들어가다가 방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혼자 앉아 작게 울고 있었어요. 월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면 준혁이 더 부끄러울 것 같았으니까 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국을 한 그릇 더 끓였어요. 아무도 먹지 않을 국이었습니다. 그냥 끓이고 싶었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월아보다 일찍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가 뜨기 전에 사랑채에 불이 켜졌어요. 이번엔 다를 거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8년 동안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뭔가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월아가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란 건 부서져 봐야 단단해지나 봅니다. 10번째 봄, 최준혁이 과거장으로 떠났습니다. 월아가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빌었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10년간 꿇어온 무릎이었으니까 부엌 신에게
조상신에게, 산신령에게, 구미호에게 신이 있다면 그건 달이었고 산이었으니까 그 달에게, 그 산에게도 빌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거 결과가 나오는 날,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마당을 서성였어요. 어른이 그러시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갈거도 아들만큼은 사랑하는 어머니였으니까. 5시가 지났어요. 마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시가 됐어요.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아가 차를 끓여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빠른 소리였어요. 장원 급제 최준혁 어른 계시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꼿꼿하던 등이 잠깐, 살짝 구부러졌어요. 내 아들이 해냈구나. 마당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빨랐어요. 월아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최준혁이 말에서 내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이제야 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회가 벌어졌어요.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아까 와서는 월아 욕하던 그 친척들이 오늘은 월아 칭찬을 했어요. 역시 내조가 좋으니 아들이 급제하는 거지. 처음부터 눈썰미 있는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월아가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월아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 월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뭘 잘못했나? 오늘 저녁은 내가 상석에 앉아라. 월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들었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고생했다. 그 세 글자가 10년치였습니다. 준혁이 월아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소.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이었소. 준혁이 잔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소. 저도 버티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월아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그러나 힘 있는 발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안방으로 오너라. 안방, 촛불이 2개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아가 들어가서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황금빛이었어요. 월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담긴 웃음. 10년 동안 그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놀랐냐? 어머니가. 나는 1000년을 채웠다. 1000년. 월아가 말을 잃었어요. 99년이 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0년은 어떤 것인가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을까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50년이 됐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최익준의 어머니로 들어왔지. 처음엔 며느리로, 그 다음엔 안주인으로. 그럼 시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셨지. 그래서 너를 데려오라 하셨던 거고, 염라대왕의 계시가 아니었군요. 내가 부탁했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직접 오신 게 아니야. 내가 그분께 청을 드렸어. 월아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았거든요. 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1000년을 채웠어. 그 1000년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냐? 월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감추고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게 99년이든 1000년이든 가장 어려운 공부야. 그래서 저를 시험했지. 시어머니가 월아를 바라봤어요. 10년이었어. 모질게 굴었지. 많이 모질었습니다. 월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알아. 새벽 3시에 깨워둬요. 알아.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려둬요. 알아. 그래도 모질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엔. 예. 나도 시집살이를 했어. 내 시어머니한테. 월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구미호라고 봐줬냐? 오히려 더 혹독했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매일 참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며느리를 들이면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웃었어요. 알게 되더라. 왜 내 시어머니가 그랬는지. 월아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그냥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깐트집, 무릎 꿇기, 공개망신. 그게 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충동이 와도 참는 법, 억울해도 고요한 법, 화가 나도 황금빛 눈을 감추는 법. 그걸 시험하는 방법이 시집살이였습니다. 너는 합격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어. 단 한 명도 해치지 않았고 억울했습니다. 월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아. 화가 났었습니다. 알아. 울었습니다. 봤어. 그 밤에 마루에서 꽃이 피었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구미호 눈물은 숨길 수가 없거든.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오칠을 한 검은 상자.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요. 나무결이 세월을 담고 있었지요. 이 집 안주인의 패물이야. 상자를 월아 앞에 놓았어요. 이제 내 것이다. 월아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어디 가십니까?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1000년을 채웠으니 이제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로 살다 갈 거야.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크고 밝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지켜라. 이 집을, 이 사람들을. 그 말에 월아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월아의 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2글자가 아까 고생했다는 3글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2 여인이 안방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달이 마당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한참 만에 월아가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저는 아직 99년입니다. 알아. 100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알아. 어떻게 채울까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요? 사람 곁에 있어.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람을 살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면 100년은 언제든 채워져. 이후로 최 씨 가문은 번성했습니다. 최준혁은 훌륭한 관리가 됐어요. 바른 관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쌓은 죄업을 갚듯이 억울한 백성들의 말을 들었지요. 월아는 안주인이 됐습니다. 하인들은 새 안주인이 어쩐지 무섭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친다고. 그 빛을 본 하인은 다음 날부터 딴짓을 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마이너스. 시어머니는 집 한켠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이른 새벽에 며느리를 깨우지 않았어요. 가끔 월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달을 보면서 어느 날 월아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1000년이 됐으니 인간이 됐다 하셨는데. 그래. 그럼 꼬리는요? 시어머니가 차를 마셨어요. 아직 있어. 인간이 됐는데도요? 응. 왜요? 시어머니가 달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 꼬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월아가 가만히 들었어요. 꼬리가 있어도 쓰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이야. 마당의 감나무는 어느 날 심어졌습니다. 검은 감나무였어요. 월아가 직접 심었지요. 북한산에서 가져온 씨앗이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달이 뜨는 밤이면 안방 마루에서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 명은 1000년을 살아온 구미호, 한 명은 99년을 살아온 구미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저 다정한 고부지간으로 알았지요. 마이너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이 꼭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서운 건 새벽 3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를 깨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이고, 수십 명 앞에서 무릎을 꿇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되어 있는 그 긴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사람 하나 잡아먹는 건 쉽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어렵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사람 하나를 사랑하면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